1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물이 담긴 비커에 산화칼슘을 넣어 녹였더니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열이 바깥으로 발생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가 일단 들어가고, 연료를 태워 난방에 이용하면 역시 어떻게 돼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소 과정 포함되고, 주사를 놓은 자리에 에탄올을 바르면 소독하면 어떻게 돼요?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가서 시원해지죠. 열을 흡수하는 이건 흡열 반응 이해가 되겠죠. 다는 아니다. 그래서 모두 제대로 연결된 것은 가나가 되겠죠. 수산화바륨 8 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을 각각 10g씩 넣어서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요 물이 얼게 되고 나무판하고 플라스크를 붙이게 되죠. 물이 얼음이 될 건데 그렇게 돼. 요 반응은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발열 반응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 열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이 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일어나는 요 반응, 플라스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하고 관련된 것을 골라라. 요거 중에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얘는 무엇이냐면 기억은 메테인이 뭐하고 있어요? 연소죠.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는 반응, 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 다음에 염산이랑 수산화트림 뭐하고 있어요? 중화 반응하고 있죠. 중화 반응도 중화열 발생하죠.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여러 가지 물질로 나누어져서 뭐 돼요? 분해되고 있잖아요. 이거 달고나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였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열해야 돼요. 열이 흡수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얘만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그림과 같이 25도씨 물 100g이 담긴 간이 열량계 여기에다가 염화칼슘 10g을 넣어서 모두 녹였어요. 그랬더니 용액의 최고 온도가 39도, 용액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갔죠? 14도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요게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계산해 줄게요. 그래서 4로 했네요. Q는 CM 델타 T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용액은 물 100g에 염화칼슘 10g이니까 총 질량이 110g이 되겠죠? 4줄/g 도씨 곱하기 110g의 용액의 온도가 14도씨 올라갔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산수를 해보면 6160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에서 열량을 줄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열량을 킬로줄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6.16kJ 뭐 이렇게 될 거예요. 4번 다음은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0.1 몰농도 HCl 수용액 300ml를 간이 열량계에 넣고 처음 온도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2.4g 넣어서 완전히 반응시킨 후에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 이때 우리가 이 마그네슘 1몰이 근데 지금 마그네슘 2.4g이니까 1몰이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요 실험에서 발생하는 열이 얘 몇 몰에 해당하는 건지 계산한 다음에 그걸 1몰로 환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량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반응에 해당하는 비열이 필요하겠죠. 용액의 비열. 왜냐하면 이 실험을 하면 결국 마그네슘이 녹아서 염산 안에 녹아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용액의 비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계산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뭐냐? 일단 용액의 비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 2.4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1몰일 땐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할 때 질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염산은 부피로 나와 있죠. 이게 도대체 몇 g인지를 알아야 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제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묽은 염산의 밀도 값도 필요하겠죠. 세 가지가 필요하다.
5번 빈칸 써봅시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내려간다,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발열, 흡열 쭉 써봅시다. 중화 반응은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 그다음에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얘 연소시켜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발열. 그리고 광합성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진행되니까 흡열. 그리고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이 냉각팩, 이것도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흡열. 이 냉각팩은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야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7번 다음 반응열을 측정하는 장치와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자, 우리 통열량계는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만 봐도 알죠. 간이 열량계는 간이죠, 간이. 간이 열량계는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뭐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열 손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열량이 좀 작게 측정되는 단점이 있어요. 통열량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8번 간이 열량계로 반응열을 측정할 때 발생한 열량을 열량계 속에 용액이 모두 흡수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열량을 구할 때 Q는 CM 델타 T였으니까 질량 여기 있죠? 말고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용액의 비열과 이렇게 온도 변화, 이렇게 알아야 되죠. 온도라고 쓰면 안 되죠. 왜?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25번이 아니라 9번 25도씨. 자, 25도씨 동일한 온도에 0.1몰 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 100g에다가 염산을 100g 넣어서 중화시켰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25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방출한 열량이 얼마냐? 킬로줄로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열은 줄로 먼저 구해요. Q는 CM 델타 T고 얘 비열을 그냥 4로 잡았죠. 제시되는 값들을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두 용액이 섞여서 용액은 200g, 온도는 25도씨에서 32도로 몇 도 올라갔어요? 7도 올라갔죠. 70처럼 보이네요. 7도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그람 도씨에서 줄만 남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했더니 5600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줄을 물어본 게 아니라 킬로줄로 물어봤으니까 얘를 킬로줄로 바꿔주려면 1000으로 나누라고 했죠. 5.6 킬로줄 이렇게 해주면 된다. 10번 일상생활이나 실험실에서 접할 수 있는 발열 과정. 자, 열을 발생시키는 걸 찾아봅시다. 일단 이 물구낭산을 물낄 때 물구낭산을 물에다가 진한 황산을 좀 붓거나 하면 열이 많이 발생해요.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 반대로 이거랑 비슷하게 수산나트륨을 물에 녹일 때도 열이 나온다고 했죠.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금속이 산하고 반응하는 이 반응도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해요. 특히나 알칼리 금속은 좀 격하게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칼륨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사진 봤을 것 같은데, 칼륨은 반응을 하면 반응이 너무 격하게 일어나서 발생하는 수소기체 아예 불이 붙어버리는 이런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반응으로 진행된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11번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다시 말해 무슨 반응 물어보는 거예요? 흡열 반응 물어보는 거예요. 흡열 반응을 찾아봅시다. 자, 연소는 발열. 물이 얼음으로 되는 거 역시 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좀 나오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 수산나트륨 용해하는 거? 열 나온다 그랬죠? 발열. 염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반응은 중화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죠? 그런데 5번 수산화바륨,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은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어요. 밑에도 그림이 있고 앞에도 나왔었죠. 12번 가에서 일어나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염산이랑 아연이 반응해요. 그러면 이 아연이 염산에 녹아 들어가면서 아연 이온이 되는데, 그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이 아연 이온이 염화 이온하고
함께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써서 식 안에다 표현하죠. Cl2 수용액 상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아까 금속이 산이랑 반응하면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실험에서 나무판 위에 물을 떨어뜨린 후에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질을 유리막대로 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걸 이렇게 저으면 이 물이 여기 밑에 있는데 나중에 얘가 얼어가지고 이 판이랑 플라스크를 붙여버리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서요. 물은 에너지를 뺏기고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열 출입 물어봤는데 물은 얼음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방출되는 열은 요 안에 플라스크 안으로 흡수돼서 이 플라스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오히려 흡열 반응이다.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3번의 모범 답안은 답지에 있으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 14번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한다. 맞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낮아진다도 맞죠. 그리고 호흡과 광합성이 있는데 호흡 과정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반응이 발열이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진행되죠. 이 반응이 흡열이겠죠. 잘못되어 있네요. 기억 니은만 맞아요. 15번 간이 열량기를 이용하여 수산화트륨의 용해열을 구하려고 할 때 자, 열량을 구하고 싶잖아요. 요거 알아야 되죠. 용액의 비열 알아야 되고 반응 전의 물의 온도와 반응 후의 최고 온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해요. 질량을 주게 되는 경우 비열은 밀도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부피가 주어져 있으면 밀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질량을 구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 5번에 질량 값이 아예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밀도는 반드시 필요한 값은 아니에요. 이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밀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만약에 부피로 주어졌을 때만 밀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16번 간이 열량계에 물 100g과 수산화트륨 2g을 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온도가 5도씨만큼 올라갔다. 방출하는 열량도 식은 계속 똑같은 식만 등장을 할 거니까 여기다 넣어요. 비열을 4.2로 하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물 100g에 수산화트륨 2g이면 전체 몇 g이죠? 102g의 용액이고 온도가 5도씨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산수해주면 되죠. 산수라면 2142줄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몇 줄이냐가 아니라 단위가 줄 퍼 g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산화나트륨을 1g 녹였을 땐 어떤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2g을 녹였을 때 열량을 구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것처럼 1g일 때로 환산하려면 결국 지금 내가 2g을 녹여서 이 값이다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g을 녹이면 1071줄 퍼 그램 단위 요렇게 되는 단위는 결국은 눌러주고 퍼가 분모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쓴다. 제시된 단위가 있으면 단위를 보고 문제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17번 간이 열량계를 이용해서 새우과자를 연소시키는 실험을 하는데 이 연소 실험은 수업 시간에 슬쩍 얘기했죠. 연소를 직접 열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을 끓여서 그때 물이 흡수한 열로 이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전제가 사실 좀 빠졌어요. 새우과자 연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이 물이 흡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의 온도를 올리는데 이용된다. 손실된 열량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좀 들어가 주기는 해야 돼요. 여하튼 간에 결국 이렇게 구할 거예요. 새우과자를 연소를 시키면 얘말 연소 전후의 질량 얼마나 연소했어요? 연소 외에 질량 1g 줄었죠. 새우과자 1g을 연소시켰더니 물이 10도씨 온도가 올라갔는데 물 몇 그램 썼냐면 100g 썼어요. 그리고 물의 비열이 4.2예요. 그러면 결국 물이 얻은 열량은 4.2 줄 퍼 그램 도씨에다가 물은 100g을 사용했고 온도는 10도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되겠죠? 4200줄만큼의 열이 발생을 했는데
어차피 새우과자 몇 그램 연소시킨 거예요. 1g 연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연소율을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얘를 킬로줄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게 새우과자 1g에 연소했을 때의 값과 같아요. 지금 연소시킨 것 자체가 1g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수치는 그냥 똑같이 4.2kJ, 단위는 kJ per 그램 써줘야 되겠죠. 1g 연소. 만약에 여기에 1g이 아니면 이 연소한 질량으로 나눠주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17번 프로페인 분자량이 44인데 연소율이 이렇다. 1몰의 프로페인을 연소시켰을 때 2200kJ의 열량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15도씨의 물 1000g을 온도를 65도까지 올리고 싶어요. 그럼 프로페인을 몇 그램 연소시켜야 되는지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렇게 할 때 들어가는 열량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물 1000g의 온도를 15도에서 65도까지 몇 도 올리는 거예요. 50도 올리려면 식이 이렇게 되니까 4.2 줄 퍼 그램 도씨 곱하기 물을 1000g의 온도로 올릴 거예요. 몇 도? 50도씨로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산수라면 21만이네요. 21만 줄이 필요해. 그런데 얘는 일단 1몰을 연소시키면 2200kJ를 발생하는 애예요. 줄 킬로줄, 킬로줄을 바꿔보면 되겠대요. 일단 킬로줄을 바꾸면 1000으로 나누니까 공색이 없어지죠. 210kJ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몰을 연소했을 때 2200kJ이 나와요. 1몰은 분자량과 같은 질량이죠. 결국 44g의 프로페인을 연소하면 2200kJ의 열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210kJ의 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연소시켜야 되는지 x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244 곱하기 210g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4.2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수해보세요. 8번은 이렇게 구합니다. 19번에서 20번 간이열량기를 이용하여 메탄올의 연소율을 측정하는 실험장치. 새우과자 연소율과 비슷하죠. 메탄올의 분자량은 32g이고 알콜램프의 질량은 실험 전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험 전에 32.6g이었는데 질량이 왜 줄었겠어요? 메탄올이 연소한 만큼 줄어드는 거죠. 메탄올을 결국 얼마 연소했냐면 0.4g 연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물이 온도가 15도씨 올라갔어요. 자, 물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200g이고 메탄올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이 손실 없이 다 물이 흡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발생한 열량은 우리가 이런 연소율은 물이 얼마나 흡수했냐로 대체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흡수한 열량을 일단 구해야겠죠. 물의 비열을 4.2 줄 퍼 그램 도씨고 그 다음에 지금 물 200g 썼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15도씨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네요. 그램 도씨. 그러면 12,600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메탄올 얼마가 연소했을 때냐면 0.4g이 연소했을 때거든요. 메탄올 0.4g이면 메탄올 몇 몰이 연소한 거예요? 32로 나눠야겠죠. 메탄올 0.4g은 몰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0.0125몰이에요. 그러면 메탄올 이만큼 연소했을 때 열량이 이만큼 나와요. 그럼 메탄올 1몰을 연소시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단위처럼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단위는 줄 퍼 몰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킬로줄로 하라고 했으니까 1000으로 나눠요. 그러면 1008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은 그냥 여기에다 넣어서 하면 되지만 요 원하는 것은 메탄올 1몰을 연소시켰을 때 열량으로 환산하는 과정 하나를 더 원하는 거예요. 자, 20번. 이 실험에서 측정한 메탄올 연소율이 실제 값보다 작게 측정되었어요. 이거는 간이열량기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한 열이 실험기구에 흡수되거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간이 열량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물이 끓잖아요.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 표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래 표면에서 언제나 증발 같은 응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 일부지만 열을 흡수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억처럼 만약에 물의 나중 온도가 더 높게 측정되면 물의 실험 후 온도가 더 높게 측정되면 온도 변화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값보다 더 값이 크게 측정되니까 기억은 해당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답은 4번이에요. 21번. 다음은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흡수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실험 결과 및 자료. 그래서 지금 물 92g에다가 질산암모늄 8g을 녹였어요. 그러면 결국 용액은 총 100g이 되겠죠. 그때 온도가 요렇게 변했죠.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온도가 내려갔네요. 얼마 내려갔어요? 6.5도 내려갔네요. 비열은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얼마나 열량이 줄어들었나? 그러니까 얼마나 흡수됐나? 열량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비슷해요. 흡수된 열량을 계산할 거니까 비열은 4, 그 다음에 전체 용액은 100g, 그리고 변화된 온도는 6.5도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4 곱하기 100 곱하기 2600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흡수된 열량이 2600줄이에요. 자, 일단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왜냐하면 반응 후의 온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 반응이 맞고, 나에서 NH-3 질산암모늄 일부가 용해되지 않고 남았다면, 다 용해되지 못했다면 완전히 녹였을 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녹을 때마다 열이 흡수되잖아요. 그럼 다 못 녹으면 열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럼 온도가 좀 더 높게 측정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리고 1몰이 용해될 때 일단 80g, 화학식량이 80이에요. 근데 지금 8g을 녹였어요. 다시 말해 0.1몰을 녹였을 때 흡수되는 열량이 2600줄이에요. 킬로줄로 바꾸면 2.6kJ죠. 근데 0.1몰만큼 녹였을 때 2.6kJ이 흡수되면 1몰이면 80g이 반응했다면 그거 10배만큼 열량이 나오겠죠. 열량이 흡수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26이 돼야 되겠죠. 디귿은 틀렸네요. 기억 니은만 맞는 말이네요. 자, 22번 통열량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23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또 이것도 계속 나오는 수산화버륨과 염화암모늄 요 안에서 막 반응하면, 이것도 유리막대로 잘 섞은 비커를 들었더니 물이 여러 나무판이 달라붙었어. 그 이유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 나무판 위에서 물이 응고되는 거는 오히려 물이 얼음이 되면 물이 가지던 에너지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반응은 오히려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비커에 염산과 수산,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중화 반응, 발열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반대의 상황, 전혀 얼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판은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말이다. 24번. 체중이 70kg인 사람의 연용량이 286kJ 도시이다. 연용량이라는 거 수업 시간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왔네요. 비열과 흡사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비열의 단위는 줄 또는 킬로줄 퍼 그램 도시죠. 근데 연용량의 단위는 뭐가 빠졌어요? 그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연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준 형태의 값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여하튼 간에 얘는 포도당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의 20%만 체온을 올린 데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운동으로 체내 분자량 180짜리 45g의 포도당 연소해서 소모하면 체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체내에서 포도당 1몰이 연소하면 요만큼의 열량이 나와요. 그러면 1몰이 연소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45g 일단 몇 몰인지 계산해 봐야 되겠죠.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포도당 45g을 연소한다는 거, 포도당 0.25몰을 연소하는 거니까 1몰이 연소되면 2860kJ의 열이 방출되는데 0.25몰이 연소되면 이만큼의 열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715kJ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체중 70kg인 사람의 연용량은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 1도 온도를 올릴 때 286kJ의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발생한 열량의 20%가 체온을 올린 데 사용돼. 그러면 이 사람이 운동으로 체내 포도당을 45g 0.25몰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열은 715kJ인데 그 중에 얼마만 20%만 체온을 올리게 되니까 실제로 체온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것은 715 곱하기 0.2만큼이겠죠. 그래서 이만큼만 체온을 올리는데 사용이 돼요. 그러면 그 열량은 얼마냐면 143이에요. 그런데 이 143kJ이 체온을 올리는데 사용이 되지만 이 사람의 연용량이 286kJ/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체온을 올리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놓고 계산해. 이 T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도 올리는데 286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143만큼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T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체온을 올리는데 사용이 된다. 143을 286으로 나눈 요만큼. 얼마예요? 0.5도씨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체중 70kg의 사람이 지금 포도당을 0.25몰만큼을 몸 안에서 소모를 하면 체온은 0.5도 올라가는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사실 연용량이라는 요거만 약간 변형된, 비열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고, 요거는 비열은 질량까지 같이 곱해야지 열량을 알 수 있는데, 연용량은 그냥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의 온도가 변하려면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질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비열의 질량 값을 곱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5, 26 통열량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죠. 넘어가고 27, 다음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다. 기억에 철가루 손난로 발열 반응, 가스가 연소 발열 반응. 그다음에 이거 바닥에다가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죠. 물이 수증기가 되면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돼요. 바닥뿐 아니라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이 시원해져요. 흡열 반응이다. 문제에서 발열 물어봤으니까 기억 니은만 답에 해당하겠네요. 28번도 비슷하죠? 발열 반응 고르라고 했어요. 연소. 진한항산 물의 용해 온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줬고, 얘는 질산암모늄 물의 용해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이죠. 니은 빼고 기억 디귿은 다 발열 반응이니까 답 4번. 28번은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줬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9번. 염화칼슘이 용해되는 반응에 대한 실험인데 지금 세 학생의 대화랑 연결지어서 봐라. 처음에 25도씨였는데 30도씨로 온도가 얼마 올라가요? 5도씨 온도 변화가 있었고, 물 100g에 염화칼슘을 Wg만큼 녹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이 발생했는지 뭐 열량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반응에서 열 출입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열량계 온도계를 꽂아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열을 방출했다는 뜻이죠. 발열 반응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기억 이 스타이로폼 컵. 이 컵은 나름의 단열재예요. 나름의 단열재라 열 출입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해요. 일반 컵보다는 열이 출입이 좀 잘 안 되게 하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계산식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보면 뭘 몰라요? 비열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는 질량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온도는 5도씨 곱하기, 그리고 온도는 5도씨 변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열량이 나오겠죠. 근데 비열도 모르고 W도 몰라서 수치 계산은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여기에 뭔가 요거랑 관련된 질문을 한 거니까 세 명의 말이 다 맞아요. 30번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맞죠? 그리고 화학 반응이 모두 발열 반응은 아니에요. 발열과 흡열 다 존재한다.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학생 A랑 C의 말만 맞아요. 문제가 사실 몇 개 안 돼서 여러분들 푸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고 중간에 계산이 좀 있긴 하지만 뭐 발열, 흡열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부분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